안녕하세요. 블랙빈TV의 송창섭입니다. 제가 최근 탈북 및 마약 관련 기획 취재를 준비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과정에 올해 4월이죠. 탈북 및 마약왕, 흔히 이제 그쪽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탈북 및 마약왕 최모 씨와 관련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옥, 본명은 최종옥인데 흔히 가명은 최지은, 또 그쪽 세계에서는 지은 언니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의 행적을 계속 이제 뒤쫓아서 가봤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남미산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려는 한국인 마약상과 이들을 뒤쫓는 이를 쫓는 국정원 및 우리 교민들의 활약상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아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약상 최종옥이 있다면 그거를 내쫓으려는 거기서 주인공 하정우 같은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었고, 또 국정원에서 그 첩보 사실을 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현지 경찰하고 공조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주인공하고 지역만 달랐을 뿐이지 어쨌든 수리남 같은 현실은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종옥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 씨는 2011년이죠. 북한을 탈출해 이제 남한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남한에 와서는 서울, 경기도 고양, 부천 요 등지에서 떠돌아 살면서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10년대 중반부터 핑두, 필로폰, 삥두라고 부르는 북한 사람들 삥두라고 그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필로폰입니다. 이 거래를 생계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처음 우리 수사당국에 검거된 것은 2016년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해 6월부터 반년 사이 무려 이 필로폰을 18번이나 이제 투약했고요. 당시 최 씨는 이 마약에 취해 실시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방송 이런 것도 했다고 하고,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도 좀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서 유명 인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님을 이제 만났는데, 한 수사관님이 그러더라고요. 최 씨가 이제 검거가 되면은, 우리 이제 수사당국이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검거된 마약사범한테 너 또 다른 조직책이나 누가 알려주면 형 빼줄게. 빨리 알려줘. 이렇게 이제 조직을 이제 찾는데, 이 수사의 특성상 이게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래 아직 우리 법에서 허용하지는 않는데, 미국은 이게 허용이 됐지만 아직 우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가로 검찰에다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 씨가 그걸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하고, 되레 이거를 가지고 경쟁자 검거에 이용해서 금세 거물급으로 이제 최 씨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남한의 마약상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최 씨는 이 교도소를 통해서 마약의 오히려 인적 네트워크를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부터는 아예 활동 무대를 중국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활동 무대가 넓어집니다. 드라마 이제 여러분 수리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남에서처럼 국정원 첩보망에 잡힌 것이 요때입니다. 국정원은 2019년 4월 탈북 민 최모 씨가 동남아에서 있으면서 한국에 필로폰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제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최 씨는 이제 한국, 중국, 호주까지 마약을 이제 이 필로폰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수사망을 피기 위해서 이제 은신처도 여러 곳에 뒀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가봤는데,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딱 비행기 내릴 때 딱 보입니다. 이게 이제 초고층 주거지 이제 랜드마크 81이라는 데인데, 은신처는 여러분 여기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치민 여러분 우리 교민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달한다고 해요. 어지간한 우리나라 시 인구 정도 되는데요. 한국말을 베트남 말을 못 쓰고 한국말만 써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물가도 싸고 바로 이 호치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 씨가 산 이 랜드마크 81은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일단 초고층 건물, 81층 건물로 여기서 시내에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5층, 그다음에 5층까지 쇼핑몰이 있고요. 6층부터 40층까지는 레지던스, 아파트, 42층부터 71층까지는
77층까지는 5성급 호텔, 81층은 전망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뭐 상업용 타운, 오피스 타운, 국제학교, 또 병원.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여기 산다고 해서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최 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랜드마크 81을 주거지로 삼지 않았을까, 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인근 부동산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랜드마크 81 레지던스 뭐 한 달 월세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제 보통 거기가 이제 방 한 3개 정도 되는데, 뭐 월 2,300달러. 비싼 건 아니죠. 주변 아파트에 비하면 뭐 한 2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여러분, 호치민 시민들의 1인당 GDP가 약 연간 5,400달러입니다. 그러면 뭐, 일반 시민들한테는 뭐, 꿈 같은 집이죠. 자기 뭐, 1년에 버는 돈의 뭐 절반이 월세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한인 사업가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베트남에서도 되게 고급층, 그러니까 상류층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 경찰, 뭐, 일단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 본인들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 민원이 빗발치고, 뭐,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 씨 입장에서는 경찰의 눈을 피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돈만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호치민이라는 곳이 인근 국가로 이게 도망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여기서 차 타고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까지 한 5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해요. 국경 넘어가기도 쉽고요. 그리고 수도인 하노이하고도 이제 일단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 캄보디아의 체류 중에 이제 최 씨가 이제 국정원 현지 경찰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원래는 지난해 4월이죠. 태국에 먼저 여기 최 씨가 정보당국 수사망국 국정원 수사망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정원이 3개월 동안 태국 경찰하고 공조해서 7월 달에 이렇게 딱 이제 최 씨를 검거했는데, 태국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놔준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민들 하는 말이, 우리 정부가 아무리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딱 이렇게 최 씨가 마약을 거래하다가 그 과정에 잡힌 게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풀어줄 수 있다.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태국은 뭐, 돈만 주면 법원도 보석 풀어줘요. 뭐, 뒷돈 주면 가능한 나라예요. 이렇게 비하한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빨리 잡았으면 빨리 신병인들을 요청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허를 찌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최 씨가 이 태국 법망의 허점을 잘 악용한 것 같습니다. 태국을 빠져나온 최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고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민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요게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국정원 수사망에 잡히된 계기가요. 최 씨가 돈이 많이 카지노에 도박을 한 거예요. 그 돈을 다 잃었죠. 본인이 이제 돈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본인 여권을 이제 뭐 신분증이 여권밖에 없었으니까 여권을 이제 보내주고 돈을 이제 뭐 찾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현지 우리 교민들 네트워크에 걸렸고, 이곳이 국정원에 가면서 이 정보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조를 통해서 잡혔고, 우리나라 4월에 우리나라로 송환돼서 현재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최 씨 사건을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 최 씨 사건은 단순히 뭐 탈북민 마약왕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탈북민 마약 문제, 이 최 씨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탈북민 마약 문제는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탈북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거물급 마약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여러분, 탈북민 사회는 솔직히 우리 사회의 좀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이분들이 자유 찾아서 나만이 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평생 살던 분들 입장에서 이 자본주의 생활이 쉽지 않죠. 이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니까 다들 어렵죠. 그 과정에 힘들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한두 번, 두 번 감옥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쌓아지고 돈 벌기가 쉬워진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주업으로 하면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당국이 이 부분을 더 이상 손 놓고 있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평범한 탈북민도 몇 개월 후에는 얼마든지 마약으로 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100% 단속 힘들다면 교육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 마약 관련, 처벌 관련 교육부터 이분들이 기본적인 우리 법에 대한 이해도도 낮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풀려났으니까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좀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약 300명 정도가 범죄로 탈북민이 교도소를 갑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약 3분의 1이 이 마약, 필로폰, 거래 또 흡입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최종욱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좀 명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블랙백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